혹시 제목을 보시고 성기에 직접 바르는 이상한 약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결은 그런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방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섭취하는 아주 강력한 식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70대 남성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되고 평생을 사랑해온 아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 좌절감.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 절망감을 박은혜 원장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남몰래 좋다는 비싼 영양제도 드셔보셨을 겁니다. 혹은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으려 했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이 두려워 망설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진정한 내 힘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찝찝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쳤던 이것 단 두 방울로 마치 혈기왕성했던 40대, 50대 시절처럼 그 자연스럽고 강력했던 아침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의 혈관 속에 잠자고 있던 남성의 힘을 깨우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이 두 방울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지난 35년간 강남 연세 비뇨기과 클리닉에서 남성 갱년기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박은혜 원장입니다. 제 경력의 절반 이상은 60대와 70대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과 패배감입니다. 그들은 한때 가정과 사회를 이끌었던 든든한 가장이었고 누구보다 강인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 깊은 절망감, 그 눈빛을 저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무슨 발기부전 치료입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늙어가는 게 순리겠지요. 또는 아내가 나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비참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노화는 10배 더 빨리 진행됩니다. 남성의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신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등입니다. 아침에 활력이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 뇌로 가는 혈관 역시 좁아지고 막혀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값비싼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 겪게 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더 큰 좌절감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해결책을 아셔야 할 때입니다. 화학적인 약물에 기댈 필요 없이 우리 몸 본연의 힘을 깨우는 방법.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자연 치유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60대 남성분들의 삶을 바꾼 확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환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68세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사셨고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였으며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든든하고 강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결정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65세, 화려했던 현역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던 사소한 신호들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약을 받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남성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에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아니, 불과 몇 년 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 은퇴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자존심이, 그의 강인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그는 일부러 서재에서 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의 미묘한 변화를 왜 몰랐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생전 처음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발기부전, 전립선에 좋은 약. 수많은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몰래 비싼 건강기능식품들을 주문했습니다. 수백만 원어치를 먹어보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찾아오기 전에 다른 병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그러하듯 파란 알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아내 몰래 약을 복용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원하던 자연스러운 힘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심장이 제멋대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그저 화학약품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남자로서 끝이구나.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구나. 어느 날 밤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그를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강인했던 남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절망감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은 이 선생님의 눈빛은 제가 이 편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늙은이도 희망이 있긴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난 겁니까? 저는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해드릴 똑같은 이야기를 그분께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약 처방 대신 아주 간단한 식단 처방전을 하나 내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댁에 들기름 있으십니까? 이 선생님은 제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비뇨기과 원장이 비싼 약이나 주사 대신 흔해 빠진 들기름을 물어봤으니 말입니다. 들기름이야. 뭐? 요리할 때 쓰니까 있긴 합니다만. 그게 지금 제 문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생님의 진짜 문제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자연스러운 힘은 약국이 아니라 선생님의 주방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께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는 그 강력한 두 방울 위 정제는 바로 냉압착 생들기름과 따뜻한 생강물 위 조합입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보고 들기름하고 생강물을 먹으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런 장난 같은 것에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평생을 강한 것, 빠른 것만 추구해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드셨던 그 파란 알약은 화학적으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통과 심계항진 같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들기름과 생강물은 다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몸이 스스로 혈관을 확장하고 스스로 피를 맑게 만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자극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제목에서 말한 두 방울은 선기에 바르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강력한 생들기름을 비유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단 두 방울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실제로 우리가 섭취해야 할 아주 적은 양, 즉 한 숟가락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왜 하필 생강물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 몸속, 특히 남성의 가장 중요한 그곳의 혈관에서 어떤 기적적인 화학 공장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35년간의 제 임상 경험과 현대의학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혈관 생리학에 기반한 처방입니다. 이 선생님은 제 설명을 듣고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실천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왜 하필 참기름도 올리브유도 아닌 들기름일까요? 그리고 왜 그냥 물이 아닌 따뜻한 생강물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 60대 남성의 무너진 혈관을 다시 세우는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냉압착 생들기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그저 나물 무칠 때 쓰는 향기로운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들기름의 진짜 힘을 절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들기름, 특히 고온에서 볶지 않고 그대로 짜낸 냉압착 생들기름에는 현존하는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 가장 강력한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파-리놀렌산, 줄여서 에일라라고 부르는 식물성 오메가3의 한 종류입니다. 이 에일라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선생님처럼 발기부전에 시달리는 60대 남성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것입니다. 혈액이 그 좁은 길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혈관벽 자체가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혈관을 다시 부드럽고 넓게 확장시키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산화질소, 즉 니트릭 옥사이드라고 불리는 기체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피가 콸콸 흐르게 만드는 신호 분자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파란 약 역시 바로 이 산화질소의 작용을 강제로 늘리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물이 아닌 우리 몸 스스로 이 산화질소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들기름이 등장합니다. 들기름 속의 풍부한 에일라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혈관은 산화질소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에 원료가 공급되지 않아 가동을 멈춘 것입니다. 들기름을 섭취한다는 것은 이 멈춰버린 공장에 가장 신선하고 강력한 원료인 에일라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원료가 공급되자 공장은 즉시 재가동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에일라를 이용해 다시금 산화질소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좁아지고 딱딱해졌던 음경 해면체의 미세 혈관들이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이완되며 확장됩니다.
그곳으로 신선한 피가 강력하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기름이 혈관을 되살리는 방롱, 즉 액체 황금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따뜻한 생강물과 함께여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원료 에일라를 공장에 넣어도 공장 자체가 차갑게 식어 있거나 찌꺼기염증로 가득 차 있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생강이 조력자이자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강력한 성분인 진저롤과 슈가올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특히 아랫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들기름의 에일라 성분이 미세 혈관까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생강은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이 선생님의 문제였던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하여 60대 남성의 성기능 저하의 근본 원인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혈관 공장을 망가뜨리는 찌꺼기이자 녹입니다. 생강물은 이 염증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산화질소 공장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들기름은 원료를 공급하고 생강물은 그 원료가 잘 흡수되도록 몸을 데우고 염증을 청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1 더하기 1, 2, 3이 되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혈관 생리학에 기반한 가장 완벽한 남성성 회복 공식입니다. 이제 이 선생님이 제 진료실에서 받아갔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남성성 회복 공장을 재가동시킬 바로 그 황금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단 하나의 규칙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효과를 보시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부 사항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재료, 들기름입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 들기름이나 사용하면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들기름 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만약 볶은 로스티드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혹은 뚜껑을 열었을 때 아주 고소한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면 그것은 이 레시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소한 냄새는 들깨를 높은 온도에서 볶았다는 증거입니다. 들깨의 열이 가해지는 순간 제가 5편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핵심 성분 알파-리놀렌산, 즉 에일라 오메가3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볶아서 짠 기름은 산패, 즉 기름이 썩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에 발암물질과 염증 찌꺼기를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냉압착 콜드 프레스드, 그리고 생로, 들기름입니다. 이것은 들깨를 볶지 않고 차가운 상태에서 그대로 압력을 가해 짜낸 기름입니다. 색깔이 우리가 알던 진한 갈색이 아니라 옅은 황금색이나 연두빛을 띨 수 있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신선하고 옅은 풀향기나 들깨 잎과 비슷한 향이 납니다. 이것만이 살아있는 에일라 성분을 60% 이상 품고 있는 진짜 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 열에 아주 약합니다. 산패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름 중 하나입니다. 절대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 병에 담긴 것을 구입하셔야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큰 병을 사지 마십시오. 작은 병을 사서 한두 달 안에 빠르게 소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냉장고에 있는 들기름에서 조금이라도 쩐내가 난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것은 기름이 아니라 독입니다. 두 번째 재료, 생강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가루가 아닙니다. 농축액도 아닙니다. 더더욱 시중에 파는 설탕에 절인 생강차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런 제품들은 생강의 이로움보다 설탕액상과당이 혈당을 올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해로움이 100배 더 큽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강, 즉 흙이 묻어있는 생강 그 자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강에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은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완벽한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황금 레시피와 섭취 시간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골든타임은 바로 매일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우리의 의와 장은 아침에 처음 들어오는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1. 먼저 물 200ml 종이컵 1컵 분량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여기서 따뜻하게가 중요합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약 50도에서 60도 사이 마셨을 때 따뜻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온도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생강의 유효 성분도 나중에 넣을 들기름의 에일라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2. 이 따뜻한 물에 껍질째 얇게 썬 생강 2에서 3조각 혹은 강판에 간 생강 반 티스푼을 넣습니다. 3. 그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생강의 성분이 물에 우러나도록 기다립니다. 4.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강물이 충분히 우러났을 때 준비해둔 냉압착 생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1스푼, 약 10ml 넣습니다. 5. 그리고 잘 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부 마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강을 우려낸 후에 마지막에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생님이 저와 약속하고 매일 아침 실천했던 생명수였습니다. 첫째, 반드시 냉압착 생들기름일 것. 둘째, 반드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할 것 설탕 금지. 셋째,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실 것.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 공장을 다시 돌리는 가장 확실한 시동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황금 레시피를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반드시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경고사항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제 35년 진료 경험에서 나온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철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 자연 처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은 이 레시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혈액 희석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문제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에스피리느 계열의 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제가 5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들기름의 에일라 오메가3 성분은 그 자체로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을 방지하는, 즉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6편에서 말씀드린 생강의 진저롤 성분 역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병원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 천연 조합까지 추가로 섭취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넘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는 지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에 멍이 쉽게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이 레시피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내가 이런 자연요법을 병행해 보려 하는데 지금 먹는 약과 충돌이 없겠는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고 허락하에 시작하시거나 혹은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위장이 극도로 예민하거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생강은 분명히 우리 몸을 데우고 염증을 잡는 훌륭한 약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위산을 적절히 자극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미 위벽이 헐어있거나 위궤양,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레시피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의 양을 레시피의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혹은 완전한 공복이 아닌 따뜻한 물이나 빵 한 조각을 먼저 드신 후에 이 레시피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산패된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6편에서 냉압착과 냉장 보관을 그렇게나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기름 속의 에일라 오메가3는 빛과 열과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암물질과 염증 유발물질을 여러분의 혈관에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공장에 깨끗한 원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슬러지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전립선염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쩐내가 나는 기름은 아깝다고 절대 드시지 마시고 즉시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그 기름 한 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이 세 가지 경고, 약물 충돌, 위장 자극, 그리고 기름의 산패.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황금 레시피가 가진 이점의 99%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환자분들께 그러하듯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원장님, 이 레시피는 오직 그곳의 힘을 위해서만 먹는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제가 35년의 경력을 걸고 이토록 강력하게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성의 발기력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전신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발기력 역시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황금 레시피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증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의 몸 전체를 마치 10년 전, 20년 전이 활기 넘쳤던 상태로 되돌리는 전신 회복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레시피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얻게 될 놀라운 보너스 혜택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는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면 그곳 위 힘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력 감퇴와 치매입니다. 우리의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 뉴런과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아주 건강하고 질 좋은 지방이 연료로 필요합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들기름 속에 알파-리놀렌산 에일라 기억하십니까? 이 식물성 오메가3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뇌세포 보호물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섭취하는 이 신선한 에일라는 여러분의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 딱딱하게 굳어가던 뇌세포를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청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깜빡하는 실수를 줄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명료한 정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활력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총명함까지 되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 혜택은 깊은 수면과 염증 수치의 정상화입니다. 이것은 생강이 놀라운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처럼 60대 남성분들의 고질병인 전립선 비대증은 밤새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게 만듭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에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치솟습니다. 이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공장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물을 드시기 시작하면 생강의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진저롤 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혔던 전립선 주변의 염증부터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붓기가 빠지고 소변 줄기가 시원해지며 밤에 깨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드디어 통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회복 모드에 들어가고 낮 동안 고갈되었던 남성 호르몬을 다시금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힘은 침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힘은 이처럼 깊은 잠과 총명한 뇌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레시피를 단순한 정력제가 아닌 제2위 청춘을 여는 열쇠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레시피는 제 35년 임상 경험의 정수입니다. 이 선생님을 포함한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이 간단한 아침 습관으로 제2위 청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한 의사로서 이 사실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레시피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을 꾸준히 실천하고도 원장님, 저는 왜 별 효과가 없지요? 라고 물으시며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10분만 문진해보면 그 이유를 즉시 알아챕니다. 그들은 황금 레시피를 실천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아는 것은 전투의 절반입니다. 그 해결책을 망가뜨리는 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나머지 절반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영역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최악의 실수입니다. 바로 이 귀한 생들기름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6편에서 냉압착과 생로우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들기름의 심장인 에일라 알파 리놀렌산 성분은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들기름은 발염점, 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생들기름을 어차피 몸에 좋다니까라는 생각으로 프라이팬에 두르고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나물을 볶거나 부침개를 부치는 데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약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으로 직접 독극물을 제조하는 행위입니다. 열을 가하는 순간 살아있던 에일라 오메가3는 그 즉시 파괴됩니다. 산화질소를 만들던 그 고마운 성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일라가 파괴된 자리에 트랜스지방과 아크롤레인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과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7편에서 경고했던 산패된 기름보다 100배는 더 나쁜 최악의 기름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는 여러분의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벽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산화질소 공장에 원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자체를 폭파시키는 시멘트를 붓는 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생들기름은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지 조리유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볶음 요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다른 안정적인 기름 아보카도유 등을 사용하십시오. 이 약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수입니다. 황금 레시피는 잘 챙겨 마시면서 아침 식사로 이것을 함께 드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과 생강물을 마시고 아주 뿌듯해 하십니다. 그리고는 30분 뒤에 달콤한 커피 믹스를 타서 마십니다. 혹은 설탕이 듬뿍 뿌려진 도넛이나 빵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심지어 건강을 생각한다며 마시는 과일 주스나 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들기름과 생강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항염증, 즉 염증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탕, 특히 정제된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염증의 먹이가 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며 이 모든 대사 과정이 몸 전체에 염증 폭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한 손으로는 불을 끄는 소방 호스 들기름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불길 위에 휘발유 설탕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들기름과 생강의 모든 항염증 효과가 여러분이 방금 마신 그 달콤한 커피 믹스 한 잔에 의해 완전히 중화되고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골든타임을 지켜주십시오. 황금 레시피를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가급적 아침 식사 전체에서 정제된 설탕을 멀리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과유불급 위 함정입니다. 원장님이 한 숟가락이 좋다고 했으니 나는 효과를 빨리 보려고 3숟가락, 4숟가락씩 먹어야겠다.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들기름은 약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100% 지방입니다. 지방은 원지 당 9칼로리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열량 식품입니다. 밥 한 숟가락 약 10ml은 이미 약 9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3숟가락씩 마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27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8,100칼로리입니다. 이 남는 칼로리는 어디로 갈까요? 전부 여러분의 뱃살, 즉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에게 내장 지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장 지방은 그저 배가 나오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염증 공장입니다. 이 지방 덩어리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전립선을 공격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은 발기력을 살리려고 기름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신 그 행동 때문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그 내장 지방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기력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정확한 용량, 하루, 아침 공복, 딱 한 숟가락.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에 올리지 말 것, 설탕과 함께 먹지 말 것, 과용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황금 레시피의 힘을 100%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물질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바로 냉압착 생들기름과 따뜻한 생강물이라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관 공장을 재가동시키고 염증을 청소하며 뇌세포까지 보호하는 완벽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망가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라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채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면 그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남성 갱년기 클리닉에서 부부관계 학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단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이제 나는 남자로서 끝이다라는 절망감, 아내의 눈을 피하게 만드는 수치심, 그리고 부부 사이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모든 물리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감 혹은 우울감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사자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몸을 긴급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존이 걸린 비상사태다. 연애나 성관계 같은 부차적인 활동은 모두 중단한다. 그 결과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모든 자원을 생존 근육과 뇌로 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선기능으로 가는 혈액의 밸브를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위 생성을 억제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마다 혈관에 좋다는 들기름을 마시고 산화질소 공장을 열심히 돌려놓아도 여러분이 그날 저녁 아내 앞에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즉시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그 공장의 메인 밸브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절망하고 계실 많은 60대 남성분들께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감히 조언합니다. 이 황금 레시피는 절대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내와 함께 시작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편이 이 선생님이 아내에게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을 때 그의 치료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그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남편이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달려오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세월의 훈장이자 도와달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남편이 이 레시피를 마실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여보, 이거 마시고 우리 더 건강해집시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안정감을 주십시오. 그 안정감 속에서 남편의 뇌는 비로소 코르티솔 분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여러분이 아침마다 마신 그 들기름과 생강이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100% 수행하며 막혔던 혈관을 힘차게 뚫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의 치유는 언제나 마음 위 치유와 함께 갈 때 완성됩니다. 어느새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70대 남성분들의 무너진 자신감을 되찾아줄 황금 레시피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난 35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60대 남성의 발기부전이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막힌 혈관을 뚫고 산화질소 공장을 재가동시킬 두 가지 핵심 재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압착 생들기름에 풍부한 에일라 알파 리놀렌 산화, 따뜻한 생강물에 가득한 진저롤, 슈가올 성분이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황금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신선한 생강을 우려낸 후 냉압착 생들기름 딱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이 강력한 처방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세 가지 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바로 들기름을 가열하는 것, 설탕을 함께 섭취하는 것, 그리고 욕심내어 과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물질적인 노력은 마음의 안정, 즉 아내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답해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걸 도대체 얼마나 오래 마셔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드시던 파란 약이 아닙니다. 먹자마자 3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는데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데는 당연히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분들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빠른 분들은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침에 몸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딱 석 달, 즉 100일만 투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비단 아침의 활력뿐만 아니라 더 맑아진 머리와 가벼워진 몸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속이 쓰린데 저녁에 마시면 안 됩니까? 7편에서 말씀드린 위장이 예민하신 분 위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생강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을 대안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이시라면 저는 아침 공복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밤새 비어있던 우리의 의와 장은 아침에 들어오는 첫 번째 물질을 가장 순수하게 100% 흡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 식사 후에 이것을 드신다면 들기름의 귀한 에일라 성분은 여러분이 드신 저녁 식사의 다른 지방, 탄수화물과 뒤엉켜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아침 공복을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들기름이 없는데 혹시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대체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참기름과 올리브유도 물론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인 에일라 오메가3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레산이라는 오메가9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지만 역시 에일라 함량은 들기름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산화질소 공장 위 원료인 에일라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식물성 기름 중 에일라 함량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은 오직 냉압착 생들기름 뿐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선택지는 예전처럼 하던 대로입니다.
남성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아내의 눈을 피하고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혹은 빠르고 강하지만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화학약품에 의존하며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한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매일 아침 꾸준함을 요구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근본적인 길입니다. 내 몸 스스로의 힘을 깨우는 길입니다. 화학약품이 아니라 이 땅의 건강한 생명이 주는 힘을 빌리는 길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과 생강물 한 잔. 이것은 단순히 발기력을 되찾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총명한 뇌와 활기찬 아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40년 이상을 함께해준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3편이 이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절망 속에서 제 진료실을 찾았던 그는 이 황금 레시피를 아내와 함께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환한 미소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아내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선택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오늘 밤 당장 냉장고에 있는 들기름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따뜻한 생강물 한 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제2위 청춘을 위한 그 위대한 첫걸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다시금 힘차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비밀 전문가 박은혜 원장이었습니다.